자, 우리 그 318페이지는 그냥 뭐 참고로 보시고요. 어떤 그림을 보시냐면 316페이지 그림 있죠? 그거 좀 잘 보시면 되겠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하는 게 그 생산함수 얘기하고 있어요. 생산함수는 변수가 노동과 자본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이제 변수가 이제 3개니까 이렇게 축이 3개 있어야죠. L, K, Q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제 그려서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노동과 자본을 다 동시에 고려하기에는 좀 약간 그림이 그래요. 그래서 자본을 고정시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노동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을 놓고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 2개 축을 놓고 본 게 요거예요. L이 있고 Q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S라인을 그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S라인 형태로 나타내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림으로 안 해요. 그냥 식을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명확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애매하게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살짝 하는 겁니다. 자, 밑에 평균과 한계로 표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평균과 한계를 표현할게요. L. 자, 평균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거기는 평균을 먼저 그리세요. 한계보다는. 녹색깔로 돼 있으니까 무슨 색 할까? 파랑으로 할까요? 자,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이렇게 점차 가팔라져요. 가팔라지다가 여기요. 여기가 이제 가장 극대가 되죠. 점점점점. 여기 지나가면 다시 원점에서 기울기는 작아져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APL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죠. 한계랑 비교하셔야 돼요. 한계는 이번엔 빨간 색깔로 할게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여기, 아이고 더 가파르네요. 훨씬 가파르고요. 여기 같고 여긴 제로가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한계 생산이 제로가 되는 경우에 총 생산은 극대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모양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약간 변곡점이 있으면 극대라고 하면 모양이 이렇게 있다가 여긴 지나가야 돼요. 여긴 똑같아요. 여긴 지나가고 여길 지나가고. 그렇죠? 평균과 비교해 보면 여기 빵이고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같아서 어딘가 여기서 꺾여야 되네. 모양이 이렇게 되죠. 이게 한계 생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파편적으로 나눌 때는 아까 나눠드린 3개 그림 따로따로 보시고 시험 문제도 보통 그게 더 많이 나와요. 함수를 줘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화해서 본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뭐 생산의 제2단계에서 어디에서가 과연 생산할 때 좋습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밑에 살짝 그림만 보시면 318페이지.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생산의 제2단계예요. 제2단계 그림을 보시면, 자, 밑에 그림 볼게요. 어디냐면 평균이 극대되는 점이에요. 왜냐면 평균이 극대보다 작을 때는 생산할수록 평균이 생산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더 생산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노동 투입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평균이 생산이 극대되는 점에서 한계 생산이 제로가 되는 점까지, 한계 생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때는 투입할 때 총 생산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요 구간이 있죠. 요 구간. 그래서 요 구간이 바로 생산의 제2단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경제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산의 제2단계.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생산의 제2단계 보세요. 가로 2번에. APL이 극대인 점에서 그리고 총생산물이 극대인 점까지. 총생산물이 극대가 MPL이 빵인 점까지. 그래서 APL이 극대에서 MPL이 빵인 구간, 요거를 생산의 제2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에 경제적인 영역 그거 하나 밑줄 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생산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영역이다 이런 말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볼게요. 생산의 제2단계에서가 이제 수학체감의 법칙. 왜냐면 여기요. 여기 보시면 한계 생산은 이제 감소하는 영역이니까 수학체감 법칙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선택의 영역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만 하세요. 아셨죠?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요. 예. 자, 319페이지. 자, 이제 장기 얘기합시다. 아, 이거는 단기니까 자본이 고정돼 있는 노동만 증가시키는 그거예요.
장기 할 때는 저 3차원의 그림을 다 그려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 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를 사용할 거예요. 노는 동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요. 관심사가 L과 K가 이제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심이고 Q는 관심사에서 약간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기는 평면이 무대가 L과 K가 무대다. 이게 어디가 무대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보면서 합시다. 등량곡선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량곡선이란. 자, 이름에서도 풍기는 바가 있죠. 이름이 그래서 중요해요. 생산량이 등 같은 점을 연결한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이소라고 돼 있죠. 동일한 양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네요.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네, 요게 이제 등량 L과 K의 조합이네요. L과 K의 조합 그걸 나타낸 걸 등량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모든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을 다 변화시키는 거니까 L과 K 다 변화시킬 수 있어서 이거는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롱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롱텀 이렇게도 하고요. 롱런 단기라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다음 세 번째 장기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Q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등량곡선은 어떻게 씁니까 하면 생산함수가 L과 K 있으면 관심사가 LK가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Q를 고정시켜요. 그래서 Q를 고정시키고 얘를 L과 K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무차곡선하고 달라질 거 없습니다. 자, 특성 볼게요. 특성. 이거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성질. 그래서 무차곡선 파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냥 XY 대신에 LK로만 바꿨어요. 자, 1번 우하향한다 나와 있죠. 우하향하고요. 자, 우리 무차곡선이 우상향하면 어떻게 돼요? 두 재화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등량곡선이 우상향하면 노동을 하나 증가시킬 때 두 재화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한계 생산이 0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하향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0보다 크고 자본의 한계 생산이 0보다 크다. 이게 바로 우하향한다 그 의미예요. 둘 다 열등 투입 요소라고 하는데 그 쓰레기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거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할 때 생산이 동일하게 유지되려면 자본의 투입량은 감소해야 된다. 네, 그거 보시고 뭐 길게 설명은 안 드려요. 이 무차곡선하고 똑같으니까. 다음 두 번째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생산이 증가, 이렇게 생산량 증가. 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여기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원점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살짝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L이고 K가 되는데 요점보다 요점 비교해 볼게요. A이고 B예요. 자, A랑 B를 비교해보면 B가 노동과 자본을 더 많이 쓰는 거 이해되시죠? 쭉 보시면 LA, LB. LB가 더 커요. 그쵸? 여기 보시면 K, 여기 보시면 K가 하나 투입할 때 K가 두 개 투입한 거죠? 그래서 KB, K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A보다 B가 노동도 많이 쓰고 자본도 많이 써요. 근데 두 개가 열등 투입 요소가 없어요. 쓰레기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생산량은 증가하는 거죠. 저 그림, 3차원의 그림에서 그대로 그냥 보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량곡선이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이렇게 A점을 지나는 빨간 색깔 등량곡선보다 B점을 지나는 파란 색깔의 등량곡선이 더 생산량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세 번째 교차해서는 안 돼요. 역시 뭐 이행성이 위배되는 무차곡선이 교차해서는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번째가 무차곡선에서도 중요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 이렇게요. 볼록. 이게 무차곡선에서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기술에 동그라미 치세요. 기술. 자, 맨 마지막 째줄에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은 요거를 사실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나 많이 활용해요. 이건 뭐랑 같습니까? 라고 하면
MRS가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거기다가 T라는 테크니컬 테크놀로지가 여기 들어가요. MRTS. 그래서 이름도요. 한계 대체율, 옛날에는 한계 대체율 XY 이렇게 했었어요. 무찰보 곡선 할 때는. 그쵸? 근데 요게 한계 기술 요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은 한계 대체율, 한계 기술 대체율. 그러니까 기술자를 넣으셔야죠. 얘가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가 뭐 전혀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서 LK니까 기술자 넣어서 표현하시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먼저 한계 기술 대체율을 한번 봅시다. 자, 320페이지 밑에 한계 기술 대체율 개념 좀 볼게요. 개념. 이게 경작이 가만히 보면 이게 뭐 법학도 그렇긴 한데 이게 하나를 잡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쳐서 연결해서 쭉 가요. 그래서 만약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미시가 그나마 낫긴 하죠. 중간에 가다가 모르는 개념이 있거나 점프를 하잖아요. 수업을 빠지거나 아니면 복습을 잘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뒤에 갈 때 뭐 큰 충격은 없는데 뭔가 약간 그 느슨해지는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꽉 짜여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실력이 자꾸 조금 약간 모래 위에 지는 것 같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잘 천천히 이렇게 나가야 돼요. 급하다고 해서 막 더 문제 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개념 한번 더 보시고 익숙한 것도 또 보시고 이렇게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스킬을 좀 더 하시게 되면 그때는 쉬워지는데 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디가 망가졌지 그게 힘들어요. 자기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서 뭐가 잘못된지 어디가 잘못된지 그걸 찾기가 되게 힘든 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차근차근 잘하세요. 자,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 거기 보시면, 자, 마지널이라는 거 한계니까, 레이시니까 비율이고요. 대체율이고, 테크니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MRTS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거기 보니까, 거기 밑줄 치셔야죠.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밑줄 치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등량 곡선상에서 그렇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똑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는 거니까, 하나의 등량 곡선상에서 노동을 추가로 자본을 추가로 하면 안 됩니까? 아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수평축에 있는 게 관심사니까 노동을 추가로 한 단위 더 증가시킬 때 자본을 얼마나 감소시켜야 하니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자, 우리는 뭐 MRS 때 봤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원래 LK 하는데 자, 노동이 관심사예요. 그래서 델타 L분의 원래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또 정신 없어요. 관심사가 LK 하면 L이 관심사가 돼서 MPL 이렇게 돼 있고요. MPK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PL 요거 L이 이제 관심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의 크기를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오른쪽에는 똑같이 무차별 곡선 했던 거랑 그냥 똑같이 A에서 B로 갈 때 요 식이 도출되는 거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무차별 곡선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그대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라고 하냐면 MRTS가 체감한다, 이게 작아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제 비율이니까 똑같은 건 아닌데, 얘 그냥 모자이크 처리하시고요. 아,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노동의 한계 생산이 왜 작아집니까? 노동이 더 많아지니까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노동이 더 많아지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효용도 떨어지고요. 한계 생산도 떨어지고 그래요. 수업을 그나마 우리가 이제 과목을 월화는 뭐 세법도 하고 뭐 상법도 하고 섞어서 하니까 다행인데 글쎄 연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월화수목금토까지 해서 그냥 경제학 해가지고 3주 만에 탁 끝내. 그거 끝났으면 이제 세법 월화수목금토. 이것도 그냥 뭐 해서 오전 오후 막 수업할 때 있잖아요. 오전 오후 경제학만 해. 그럼 막 머리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저기 무슨 옛날에 그 고시 사법고시 있을 때 그럴 때는요. 옛날엔 횟수가 좀 작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약간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법학이다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안 해요. 자, 이거 이렇지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책 보면서 막 독학하다 힘들면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에서는 뭐 횟수도 뭐 작아가지고 뭐 한 8회 이렇게 해서 뭐 헌법 끝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학원이 막 전문화가 되더니 헌법 같은 수업을 8회가 막 한 30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도 옛날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경제학도 뭐 이렇게 막 20몇 회가 아니라 그냥 그때는 종합반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밤에만 수업하자 학교 다녔다가 저녁 그것도 막 6시 이때도 아니고 한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해서
그냥 한 8번 이렇게. 그러면 8번 만에 미시 다 끝내고 거시도 8번 끝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시험이 대신 쉬웠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MRTS를 구하면 얼마인가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막 절반은 막 틀리고 야 어떻게 풀어 막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거기 수준에 맞춰서 학원 강의도 개설되고 뭐 노동의 한계 생산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냈다가는 올 100이에요. 다 100.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시험은 이제 누군가 줄 세우기 해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원 강의가 늘어나는 거나 시험 문제가 막 어려워진다고 여러분들이 막 화를 내. 경제 회계사 시험 보는데 왜 이렇게 경제하기 어렵습니까? 누구 잘못이라고요?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틀리니까 출제자가 자꾸 어렵게 내잖아. 그래서 일부러 담합을 하셔가지고 야 우리 웬만하면 틀려줍시다. 그러면 이제 공부량도 슬림해지고 이렇게 할 텐데 막 회계학 세법 이것도 자꾸 어려워지면 출제자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아 이번에 뭐 회계학 학교에서도 그러잖아. 학교에서도 교수님들 가끔 누가 공부를 잘하면은 얘는 100점을 못 맞게 시험 내야지 해서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하나 각 집어넣거든요. 근데 가끔 그것까지 맞추면 교수님이 기뻐하기보다 우수한 제자가 와서 기쁘다 이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기분을 나빠해요. 아이씨 이렇게 꼬아냈는데 맞추다니 이렇게요. 그러니까 경작도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횟수가 이렇게 막 또 늘어가고 그래도 이거 끝나고 그 뭐 객관식 이런 거 해도 또 무슨 계산 문제 특강 뭐 이렇게 막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도 치열하고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아둔해질 필요가 있긴 한데 그래야지 이게 좀 그렇죠. 이번에도 뭐 1차 커트라인 발표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야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뭐 떨어지긴커녕 막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래저래. 그러니까 경기가 보통 안 좋으면은 취업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럴 때 원래 이제 사실은 공부하는 거거든요. 대학원을 가거나 이게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는 게 기회 비용이 낮으니까 훨씬 더 합리적 선택이라 가지고 제 생각에는 똑똑한 애들이 이제 뭐 그나마 회계사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또 막 이렇게 더 많이 뭐 하지 않을까. 물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옛날 저희 때랑은 달라서 저희 때는 한번 이렇게 발하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그냥 거의 노숙자 될 정도로 그냥 뭐 아니면 더 왜냐면 그때만 해도 학점이 완전 꽝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승부를 걸었는데 요즘은 그냥 좀 하다가 이게 한 2년 하다가 안 되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또 그만두고 뭐 이래서 이렇게 지니까 퇴출이 좀 자유로운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요 느낌 좀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321페이지 그림 거기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무찰복선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밑에 한계 기술 대체율 의미도 그 무찰복선에 있는 거와 똑같이 복사해서 넣은 거니까 그냥 바로 보이셔야 돼요. MRTS가 만약에 3이다 이렇게 되면 바로 느낌이 뭐냐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1이다라고 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3배 높다 이 뜻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노동을 투입했을 때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성과가 굉장히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숫자로 친절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막 돌아가요. 돌아가서 머리를 좀 더 헷갈리게 하니까 그냥 바로 여러분들은 암기하듯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자 322페이지 거기 가볼게요. 자 예제 실제 푸는 게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총생산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Q가 A는 노동과 자본 이외의 나머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쓰면 여기는 1승이 있는 거니까 A의 1승, L의 2분의 1승, K의 2분의 1승,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한계 생산 연습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한계 기술 대체율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보셔야죠. 우선 MPL을 구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Q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살짝 보세요. A나 K나 똑같은 거 보이세요? 관심사 난 노동이니까 노동의 형광 색깔로 반짝반짝 반딧불처럼 얘가 보여요. 움직이고 얘네들은 이게 빛을 잃었어요. 촥 암흑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만 증가시키는 거니까 2분의 1이 내려가고요. 하나 빼주면 돼요. 2분의 1이 내려가고 나머지 그냥 써주면 돼요. A 그냥 써주고 L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리고 K에 얘는 관심 없으니까 이것도 2분의 1승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이거 뭐 기계적으로 뭐 빨리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자꾸 몇 번 해보셔야 돼요. 다음에 MPK 봅시다. 자 이건 K를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Q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K가 변하는 거죠? 2분의 1이 내려가요. 2분의 1 내려가고 A에다가 L은 그냥 써주고 K에다가 하나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다시 볼게요. MRTS는 MPK분의 MPL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MPK분의 MPL 이렇게 돼 있고요. MPK분의 MPL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지워지네. 요거랑 요거 이렇게 지워지네. 그럼 이제 델타 L분의 델타 K 이렇게 해서 뭐 절대값이거나 부호하는 거니까 델타 L분의 델타 K 그게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 자, 그래서 이제 MRTS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A 지워지죠?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고 LN-2분의 1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2분의 1하고 만나면 그냥 L 이렇게 되고요.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요게 바로 MRT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뭐 나중에는 뭐 계산도 막 하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은 많이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MPL도 계산하시고 MPK 계산 연습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322페이지 가볼게요. 한계기술 대체율의 체감의 법칙이다. 이거 또 다시 가요. MRTS가 형태가 이 개념은 알았는데 체감한다라는 거. 자, 이거는 무찰곡선과 마찬가지로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MRTS가 등량곡선 상에서 곡선 상에 접선의 마지널이니까 기울기가 작아짐 이게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책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한계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등량곡선을 따라 밑줄 치세요. 그게 바로 밑에 박스에 보시면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화살표를 연결하세요. 다시요. 등량곡선을 따라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그 같은 말이에요. 지금 동의어 반의어 찾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우하방으로 이동할수록 그렇게 돼 있네요. 노동이고 자본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따라서 간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요. 노동이 관심사니까. 이쪽으로 안 한다니까요. 자본을 증가시키고 노동을 감소시키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뭐 바꾸지 왜.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하방으로 이동하면서 한계기술 대체율이 점차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네요. 이렇게 있다가 점차 작아지는 거. 한계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거죠. 눈을 여기서 보면 얘가 이렇게 보니까 볼록하다. 이걸 뜻하네요. 그렇죠? 2번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기 때문에 한계기술 대체율이 체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관역 표시 이해되시죠? MRTS가 등량곡선이 우하형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건 아니에요. 우하형하다라는 것은 아까 저거 한계 생산이 둘 다 0보다 크다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볼록하다는 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회비용 체감, 생산 가능 곡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냥 말장난할 때 물어볼 수 있어서. 자, 다음 옆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거 3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점점 어려워짐 거기에다 표시를 하시죠. 점점 어려워짐. 자, 한계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은 노동의 투입량이 많아질수록 자본으로 대체하는 게 그쵸. 여기 보시면 노동을 하나 증가시킬 때 자본을 처음에는 널린 게 자본이니까 자본을 이만큼 포기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노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본을 감소시키는데 점차 여기서는 이제 노동이 많고 자본이 적잖아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대체하는데 이게 포기하려는 자본이 점차 적어들어요. 그러니까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노동으로 대체하기가 자본 대신 노동을 증가시킬 때 어렵다라는 그 어려워짐 그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어려워짐 점점이라는 게 한계 이런 느낌 보이시죠? 조금씩 증가시켰을 때 그런 게 거의 들어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보시면 무찰부 곡선 때도 했는데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는데 원래 이게 등량 곡선이 3차원 그림에서 위에서 내려다 본 거잖아요. 무찰부 곡선은 똑같이 여기 보이세요?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있어요. 산 정상이에요. 산 정상.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요즘 이제 드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멋있는 그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요. 여기는 위도와 경도는 다르죠. 근데 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산 정상이고 그 다음에 점차 밑으로 갈수록 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나눈다 할게요.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여기죠, 여기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이 0보다 큰 좋은 거예요. 무차별곡선도 우화형할 때는 둘 다 효용을 증가시키는 재화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0보다 크고 자본의 한계 생산이 0보다 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파란 색깔로 할게요. 여기요. 이 영역은 이쪽으로 갈수록 산 정상이잖아요. 생산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좌상방이다라는 얘기는 노동은 감소시켜야 되고요. 자본은 늘려야 돼요. 화살표를 보면. 아니, 노동을 감소시킬수록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노동으로 볼까요? 여기요. 이 그래프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노동이 여기 이렇게 쓰면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노동이 뭐 제로점이라 그러면 L0면 여기가 L0면 L0에서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노동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생산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여기서는 L0 왼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노동을 증가시켜야 돼요. 한계 생산이 좋으니까 여기는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그림이 이렇게 어디로 쏠리냐면 이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이쪽을 쫙. 그러니까 얘는 줄여야 돼요.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요? 일부러 안 그렸는데 자본도 여기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쫙. 그러니까 이게 생산량 여기 보시면 K라고 하고 여기가 생산량 Q라고 합시다. 이쪽 이게 가리고 생산량으로 하면 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점점점 해서 여기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 모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자본을 증가시켜야죠. 자본을. 여기서는 자본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이렇게 증가하죠. 아무튼 괜히 이거 도움 주려고 했는데 괜히 헷갈리시면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첫 번째 이 그림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효용함수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쓰레기다 그냥 이렇게 주어지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해야지 좀 내공이 쌓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자본은 증가시켜야 좋은 거니까 MPK는 0보다 크고요. MPL은 줄여야 되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이제 여기서는 이걸 쓰레기 이런 표현을 쓰진 않고 그냥 투입 요소인데 열등한 투입 요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 너는 비재화야 이러면 못 알아듣는데 이걸 똑같이 해서 야, 너는 열등 투입 요소야 이러면 알아들어요. 열등이란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알죠? 쓰레기 같은 녀석 할 때 그냥 이거 아니고 비재화시네요. 아니면 한계 생산이 0보다 작으시네요. 이러면 아, 그런가요? 이런 거 가. 바보죠. 네. 아무튼 이렇게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반대예요. 여기 보면 K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고요. 여기서 노동도 줄어들어야 둘 다 줄어들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여기 쫙 여기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MPL 노동도 쓰레기고 자본도 쓰레기고 쓰레기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투입됐다는 거예요. 과하게. 약간 머리에 쥐가 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정하셔야죠. 사람마다. 말씀드렸는데 나는 한 과목을 집중해서 똑같은 걸 앉아서 한 2시간 보면은 슬슬 그 과목이 이제 무뎌진다 할까? 약간 지겨워져서 좀 효과가 안 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끝내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 그럼 또 이게 새로운 과목이면 또 뇌가 새롭게 받아들여서 또 즐거워요. 그래서 재밌네 상법. 그러다 또 1시간 보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럼 다시 회계학으로 점프하고. 근데 그게 처음 하실 때는 우선 절대 공부량이 많아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뭐 시간마다 과목을 바꾸던 2시간마다 바꾸던 그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그냥 아무튼 한 과목을 한 2-3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거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볼 때도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튼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323페이지 밑에 분계선이라 나와 있는데 자, 쓰레기가 아닌 영역과 쓰레기인 영역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쓰레기가 아닌 영역이고요. 여기는 다 쓰레기 영역이죠. 쓰레기 영역.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로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분계선 하면 역시 이것도 그냥 한 번만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와는 관련 없어요. 그냥 무슨 공무원이나 다른 시험에서는 분계선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획사 시험에서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약간 공부는 하시되
나중에 우리 객관식 할 때도 보면 뭐 공무원 문제랑 뭐 간평사 이런 것도 막 풀어보긴 할 텐데 그거는 이제 기본 개념을 하기 위해서 살짝 보는 거고요. 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 막 풀면은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사 문제를 자꾸 익숙하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자, 거기 보시면 등량곡선이 모양이 있는데 거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그래서 자, 접선의 기울기 쫙 그리게 되면 여기요. 여기는 이제 우상향 하는 거니까 쓰레기 영역이죠. 여기서도요, 접선의 기울기 쫙 그리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상향 하게 되는 거니까 쓰레기 영역. 이 위는 당연히 쓰레기고요. 쓰레기 아닌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쓰레기가 아닌 영역.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또 여러 개 있네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쓰레기와 쓰레기 아닌 영역을 자 구분하는데 분계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안에가 쓰레기가 아닌 좋은 영역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 뜨르륵 돼 있고 모양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뜨르륵 돼서 이렇게 돼 있고 모양이 이렇게. 이게 좀 그림이 깔끔하지 않죠. 책에 잘 그려져 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그런 경우만 나타낸 거예요. 나머지들은 오히려 이렇게 우상향하거나 여기도 우상향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선이라 하면 뭐냐면 둘 다 한계 생산이 0보다 큰, 그렇죠. 요 안에 나와 있는 그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별하는 이쪽은 다 쓰레기 영역이죠. 밖의 영역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영역 색깔로 칠하면 그리고 여기는 블루 오션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책 한번 봅시다. 분계선이란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제로인 점을 연결한 거예요. 제로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더 가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확 변하기 전.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분계선의 내부 영역, 우리 책에서는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가 파란 색깔 이 영역이 안에가 우리가 생산의 바람직한 영역이죠. 경제적 영역, 생산의 제2단계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거니까 저거죠. 여기 보시면 이쪽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모양이 이쪽과 가까운 거죠. 여기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니까 노동은 증가할수록 좋지만 자본의 한계 생산이 0보다 작은 거네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0보다 큰데 자본의 한계 생산이 0보다 작아. 그러니까 두 재화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둘 다 0보다 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의미 나와 있죠. 그래서 생산의 제2단계 1번에 보시면 경제적인 영역 나와 있는데 MPL과 MPK가 둘 다 0보다 큰 영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개념이니까 분계선 나와 있고요. 잊어버리시죠. 자, 다음에 규모에 대한 수익 볼게요. 번호가 뭐 이게 그런데 이건 지금 다 용어 연습하는 거라서 자, 규모예요, 규모.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자, 스케일이니까 뭔가 느낌이 생산 설비와 스케일이 크다. 이건 약간은 생산 라인 이걸 막 늘리는 거니까 약간 느낌이 뭐랑 매칭해야 되냐면 장기랑 매칭시키셔야 돼요. 단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 그거 할 때 수학 이거는 단기였어요. 단기. K가 고정되고 노동만 증가시킬 때 이거는 둘 다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별표하면서 보셔야 돼요. 모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생산 요소 투입을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킬 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장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장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단기는 어떻게 됐어요? 옆에다가 하나 체크하시면 단기는 생산함수가 원래 L과 K인데 얘 K가 고정돼 있어요. 이게 고정돼 있어요. 노동을 2배, 3배 증가시켰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요게 이제 단기고 수학 체감이 요거랑 같이 수학 체증 체감 법칙 요게 매칭돼요. 근데 규모에 대한 경제 얘기는 뭐냐면 장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기는 노동과 자본을 둘 다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요. 그래서 생산함수를 쓰면 이 여기 나와 있는 고정되어 있는 이거를 족쇄를 풀어줘야 돼요. L과 K에서 족쇄를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할 때 당연히 뭔가 법칙을 나타내려면 노동과 자본을 같은 비율로 증가시켜야죠. 노동을 2배, 자본을 2배 해야지. 노동을 2배, 얘는 3배.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얘가 1.5배, 1.2배 이렇게 하면 막 산으로 가게 되니까 보통 노동과 자본을
2배, 3배, 1.1배면 1.1배 동시에 같은 비율로 증가시켰을 때 얘가 얼마나 증가하니?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규모에 대한 수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모든 생산 요소 투입을 동일한 그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왜 동일한인지는 살짝 이해 가시겠죠. 동일하지 않으면 뭔가 다 주고 이게 너무 많아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동일하게 증가시켰을 때 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얘기하고요. 모든 그렇게. 자, 그래서 밑에 세 가지가 있어요. 구분.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냐면 뭐가 제일 일반적일 것 같아요? 자연현상 중에서 실제로 해보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가장 좀 일반적이에요. 그걸 제일 많이 써요. 나중에 어떤 모형을 나타낼 때 저는 이 모형을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거기 보시면 CRS라고 되어 있는데 CRS 생산함수를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끄덕끄덕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CRS라는 건 뭐냐면 규모가 증가했어요. 그랬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계적인 건데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한 만큼 성과가 딱딱딱 2배, 3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쓸게요. Q가 있고 노동이고요. 자본이고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아웃풋이 노동을 2배 증가시키고 자본을 2배 증가시켰어요. 근데 성과가 딱 2배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그냥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랑 한번 봅시다.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하고 비교해 볼게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해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규모에 대한 수익이니까 이거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증가시켰는데 이 2배 증가시켰다 할게요. L과 K를 동시에 2배씩 증가시켰을 때 2배 증가시 이렇게요. 근데 위에는 아웃풋이 딱 2배 증가하는 것이고요. 여긴 체증이잖아.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막 팍팍팍 나는 거죠. 되게 좋을 때죠. 그러니까 그럴 때 있어요. 사람도.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어요. L과 K를 2배 증가시키고 2배 증가시키고. 근데 이게 부등호가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그때 새로운 아웃풋이 2배 증가하는데 부등호가 이게 많이들 실수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게 새로운 Q예요. 새로운 Q. 새로운 Q가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을 때 얻게 된 새로운 Q가 이전의 Q 2배 증가시키면 100에서 200 되는 건데 새로운 Q가 200보다 더 커진 300 되는 거니까 부등호가 오른쪽에 커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잘 보면 그럴듯한데 보통 책 저자들도 잠깐 하면 깜빡해가지고 부등호가 이게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킨 새로운 Q가 이전에 2배 증가시킨 거와 똑같으면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인데 이 새로운 Q가 이전보다 2배 증가한 거죠. 근데 2배보다 더 커지게 되면 그게 체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를 CRS라고 그러고요. C가 뭐냐면 컨스턴트예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R은 리턴이에요. returns to scale 이렇게 얘기해요. 리턴을 보수라고 돼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컨스턴트를 불변 이렇게 한 거고. 자,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은 뭐냐면 IRS라고 해요. I가 increasing의 약자예요. increasing return to scale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반대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2배씩 증가시켰는데 성과가 2배보다 작아요. 수익이. 그런 경우는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네요. 이거는 DRS 이렇게 얘기하니까 디크리징의 약자예요. DRS. 그래서 디크리징.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용어 좀 정리하시죠. 첫 번째, CRS가 가장 일반적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세요. 아셨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IRS 이런 게 좀 약간 예외적이에요. 인풋 대비 성과가 막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이건 좀 쉽진 않죠. 보통 이것도 좀 일반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데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이 변화시키면 이런 경우가 좀 더 정형화된 거기 한번 볼게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을 했어요. 1번에 보시면
모든 요소 투입량이 T배. 여기서 그냥 2배로 했는데, 뭐 T배보다 그냥 2배, 3배가 더 좀 익숙하죠. 아무튼 T배 증가했을 때 생산량이 수익 체증이니까 T배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 예, 그게 IRS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2번에 보시면 분업화, 전문화 그 정도만 밑줄 치시죠. 역할을 나누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전문화, 분업화 그거예요. 핀 공장 얘기를 많이 하죠. 핀 공장 혼자서 생산할 때 한 200개도 생산하기 힘들었는데 역할을 분담했더니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아니 뭐 가끔 옛날에 그 수능에 어떤 선생 그렇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막 공부를 해가지고 경제학도 제가 하고 경영학도 제가 하고 회계학도 제가 하고 세법도 제가 하고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냥 전부 토탈로 하는 거는 그냥 고등학교 과목 할 때 뭐 사회, 역사, 뭐 지리 이거야 뭐 얼마 안 되니까 공부 쫙 해서 하면은 강의력만 뛰어나면 내가 다 너에게 전수해 줄게. 뭐 공부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공부량 자체가 이게 위로 뻥 뚫려 있는 거잖아요. 출제자가 알아서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내줘서 그런 거지. 이게 전문적인 시험인 거니까 이게 혼자서 다 하는 거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의사 하면은 의사도 다 해요. 뭐 치과부터 뭐 다 해서 뭐 전문 토탈.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런 의사한테 가겠어요? 몸이 아프면 그냥 무조건 이 뽑을 때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그 치과 안 가요. 그럼 좀 이건 뭐 그렇잖아. 기계도 최신 기계도 없어요. 와가지고 그냥 뭐 망치, 뺀치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그리고 수술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칼도 그냥 부엌에서 쓰는 칼로 이렇게 찍혀서 하고 누가 거기로 가? 안 가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분업화 전문화가 되면서 성과가 팍 대량 생산되면서 성과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 정도.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규모에 대한 수익 불반은 요거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 성과가 일정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비용 함수로 표현할 텐데, 거기 보시면 2번에 평균 비용이 일정하며 평균 비용이 수평이다. 그 뒤에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은 모든 요소의 투입량이 T배 증가했는데 생산량이 T배보다 작게 이거예요. 성과가 좀 잘 안 나는 경우네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약간 비효율성이 생기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약간 느낌은 원래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냥 아이디어만 보기 위해서인데요. 노동과 자본이 있고요. Q가 있는데 자, 지금은 규모니까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증가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는 단기일 때는 K를 고정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는데 지금은 요걸 따라가는 거예요. 요 노란 색깔 궤적을 따라가면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요 점. 자본이 여기 그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모는 종이랑 요거. 노동과 1, 자본 1. 그다음 여기. 노동과 2, 자본의 2, 여기 2와 2. 요걸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되는 이 높이를 찾는 거죠. 이렇게 쫙 이걸 따라서. 요즘 뭐 하도 매트릭스 같은 그런 그림이 많아서 그랬더니 그림 자체 성과가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뭐 원자력 그거 이렇게 산 높이가 이렇게 가파른 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증가하는데 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느낌이 이거는 어떤 모양이겠어요? 약간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이런 느낌이겠고. 자, 만약에 산 모양이 이렇게 안 생기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쪽에다 해야겠네요. 우리가 본 것처럼 아까 산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뒷동네에 있는 산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규모에 대한 거니까 요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걸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이래야지 노동과 자본이 다 같이 증가하죠. 근데 증가하는 게 점차 증가하지만 이렇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약간 요거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간 그 감을 보시면 되는데 그 그림을 우리는 3차원으로 표현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다 봐가지고 등량 곡선으로 표현하는 걸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밑에 있죠? 324페이지. 그거 한번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좀 째려 보시고요. 그거 이제 간단히 살짝 한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는 역시 326페이지 가보시면 여러 가지 생산함수가 있어요. 326페이지. 그 여러 가지 생산함수 그걸 가지고 그냥 바로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효용함수 한 거랑 똑같은데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랑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선형 생산함수,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바로 그냥 물어보니까 그걸 바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밑에 그 등량 곡선 가지고 규모에 대한 거 그거 좀 살짝 한번 보시고 쉬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